현대중공업의 임금 체불과 계약 해지에 반발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협력업체 채용 박람회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취재했습니다. 남구 옥동의 옛 울주군 청사 자리에 청년주택인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이 들어섭니다. 울산시와 도시공사가 1,285억 원을 들여 2023년 마무리합니다. 마을의 교육적 기능을 높이고 공교육 회복을 위해 폐교를 활용한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가 내년 3월에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동구의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이 2021년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임금 체불과 계약 해지에 반발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울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한 채용 박람회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분노가 원청을 넘어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미경 기자입니다. 울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한 조선업 협력업체 채용 박람회장. 피켓을 든 노동자 30여 명이 행사장 입구를 가로막습니다. 임금체불 해결하라! 임금체불 해결하라! 이들은 박람회장 출입을 저지당하자 피켓 안 놓으면 입장 못 시킵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 다 들어눕겠습니다. 급기야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채용 박람회장에 기습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현대중공업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원청의 임금 체불과 계약 해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업종의 채용 박람회를 여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이들과 노조의 입장입니다. 300여 명의 하청 노동자들은 아직도 80%, 125%씩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울산시와 노동부와 동구청이 나서서 나쁜 일자리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오늘 시위는 최근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의 임금 체불 사태에서 비롯됐습니다. 임금 체불로 지난 8일부터 일부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 2곳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원청과 하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겁니다. 이들의 시위로 300명 채용을 목표로 25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해당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해 부득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임금 체불과 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활용 방안이 고민이었던 옛 울주군 청사 자리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들어섭니다. 정부의 노후 공공청사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건데 자세한 개발 방식을 김아른의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구 옥동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옛 울주군 청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울주군청이 새 청사로 옮겨가면서 용지 활용 방안은 관련 지자체들의 주된 고심거리였는데 개발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가 신청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사업에 해당 용지가 선정된 겁니다. 낡은 공공청사의 개발 방식은 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시설 등으로 개발됩니다. 특히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것으로 청년주택으로도 불립니다. 임대주택은 10층짜리 2개 동에 모두 160가구가 조성됩니다. 사업은 울산시가 용지를 매입하면 울산도시공사가 건설비를 부담해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울산시와 도시공사는 1,28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다 이루게 되면 유인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청년주택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신혼부부들하고 청년들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도시공사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청년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폐교를 활용해 마을 주민과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자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울산에서 처음 도입됩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폐교한 울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그동안 갤러리로 꾸며서 학교 공간을 활용해왔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이곳을 북카페와 소규모 공연장, 전시실과 회의실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교육적 기능을 높이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센터입니다. 원양 상부권에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자치 공간으로,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주민 문화 복합 공동체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해 울산의 모든 학생들에게 체험 시설로 개방하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인근 학생들의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마을 주민들의 자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아이들의 배움의 공간이 되면 시골에서 살지만 그래도 그 아이 키우기 참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공간을 활용하는 이 같은 마을교육 공동체는 경남 창원과 김해, 경기도 의정부 등에서 운영을 시작했고 울산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리모델링비 15억 원을 반영해 내년 3월 문을 열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센터가 성과를 거둘 경우 다른 폐교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정부가 조선업 불황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울산 동구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역 경제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 등 5곳에 대해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울산 지역 주택담보대출이 전달보다 162억 원이 늘어 0.1%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2월 울산의 기타 대출은 134억 원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2월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28억 원 늘어난 20조 5,79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이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취소하기 위해 공동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탈핵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통해 신고리 4호기의 안정성과 주민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탈핵 시민행동은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외주화 금지가 담긴 하위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에 공장을 둔 대기업 등 39개 사업장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 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지 않고 배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등 39개 사업장이 염화 비닐과 벤젠 등 대기오염 발암 물질을 실제로 배출했지만 자가 측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법률에서 정한 특정 대기 오염 물질 5개 항목에 대한 울산시의 배출 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울주군 온양읍 원동 삼거리 인근에서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 가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운전자 등 17명이 목과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울주군 서생면 신리항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2톤급 어선이 좌초돼 선장 78살 하모 씨 등 2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관 고장을 일으켜 암초에 부딪혔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체형관리업소에서 일하며 손님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남구의 한 체형관리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며 옷을 벗고 관리를 받는 여성 손님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여러 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노동당 등 진보 야3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북구의회에서 부결된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과 비슷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재상정한 것은 꼼수라며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 야3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며 북구의회가 이를 피하기 위해 특정 의원에게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구의 산불 진화대원 55살 A씨가 근무 도중 쓰러져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연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A씨는 2017년 산불 진화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화재를 진압하고 내려오다 뇌뇌출혈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